본 동영상은 3강 고위험 음주 단기 개입의 실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챕터 1 고위험 음주 단기 개입 매뉴얼 흐름도에서는 단기 개입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전체적인 단기 개입의 흐름과 대상자 분류 기준 및 선별 도구에 대해 소개합니다. 챕터 2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유형별 단기 개입에서는 대상자 분류 기준에 따른 4가지 유형군에 대한 단기 개입 제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단기 개입의 각 단계의 동기면담 적용 단계 및 목적과 의미를 함께 살펴봅니다. 챕터 3 핵심 질문, 저항 및 팁에서는 챕터 2에서 살펴본 사례에서 쓰인 핵심 질문, 저항 및 팁에 대해 한 번 더 살펴봅니다. 챕터 4 요약 정리에서는 단기 개입 서비스 전체 단계를 흐름별로 정리하고 이를 동기면담 단계와 접목하여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다음은 단기 개입 매뉴얼의 전체 흐름입니다. 총 3단계로 1단계는 지역사회 복지 현장에서 클라이언트와 대면하여 수행하는 온사이트 단기 개입 단계입니다. 2단계는 팔로우업 단계로 면담을 통한 단기 개입으로 2회기입니다. 3단계는 종결하는 단계입니다. 단계별로 간단히 살펴보면 1-1단계는 단기 개입 준비 단계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지역사회 복지기관을 방문했을 때 수행하는 단계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음주 문제 수준과 변화 동기에 대한 간단한 선별검사 수행에 대해 안내와 동의를 구하고 선별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때 음주 문제 수준을 선별하는 검사 도구는 1989년 WHO가 개발한 알코올 유스 디스오더 아이덴티피케이션 테스트, 오디트, 열문항, 자가 보고용, 설문 도구로 문제 음주 선별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입증되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도구입니다. 이를 국내에서 1998년 한국어로 번안하여 타당도 등의 검증을 통해서 한국어 버전인 알코올 유스 디스오더 아이덴티피케이션 테스트 인 코리아, 오디트 K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것이 오디트 K의 문항입니다. 지난 1년간 경험한 음주의 빈도, 양, 알코올 의존 증상, 음주 관련 문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문항의 총합을 기준으로 성별에 따라 적정 음주군, 위험 음주군, 알코올 사용장애 추정군 3개의 음주 행태 그룹에 대한 컷오프 점수를 제시해 줍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음주 수준 선별 검사 결과에 대해 간단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어느 그룹에 해당하는지 간단히 피드백한 후 위험 음주군, 알코올 사용장애 추정군에 해당할 경우 단기 개입에 대해 간단하게 안내하고 권고합니다. 1-2단계는 클라이언트에게 사회복지사가 단기 개입 참여 동의 확인 및 단기 개입 제공을 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선별검사가 적정 음주군으로 나온 클라이언트에게는 건전 음주 지침이 안내된 브로셔를 제공합니다. 반면 위험 음주군 이상인 클라이언트에게는 별도 마련된 단기 개입 제공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면 클라이언트와 이동한 후에 단기 개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단기 개입 참여에 대한 동의를 확인합니다. 동의할 경우 클라이언트에게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음주 행동에 대한 변화 동기 정도 평가를 위해 중요성 질문을 합니다. 변화 동기는 클라이언트가 변화하려는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가늠하게 하는 것으로서 간단한 질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주 습관을 바꾸는 것이 건강 또는 삶에 얼마나 중요하며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10점 척도 질문을 통해 0점에서 3점은 동기가 낮은 군으로 4점 이상은 동기가 높은 군으로 대상자를 분류한 후 그에 적합한 단기 개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평가는 클라이언트의 음주 행동에 대한 변화를 계획할 때 클라이언트의 자신감 또는 변화 동기를 증진시키는 대화로 이끌기 위한 대화의 시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1-3단계는 단기 개입의 유형별 피드백을 제공하는 단계로 1-1, 1-2단계에서 평가한 음주 문제 수준과 변화 동기 정도에 따라 개인 모듈을 결정합니다. 개인 모듈은 음주 문제에 대한 선별 검사 결과로 3개의 음주 행태 그룹과 변화 동기 수준 평가로 낮은 동기, 높은 동기를 가진 2그룹, 총 5개 그룹으로 구성되지만 적정 음주군은 단기 개입의 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총 4개의 모듈로 구성되어집니다. 동기가 낮은 위험 음주군, 동기가 높은 위험 음주군, 동기가 낮은 알코올 사용장애 추정군,
동기가 높은 알코올 사용장애 추정군입니다. 클라이언트의 해당 모듈을 결정한 후 해당 유형의 단기 개입을 수행합니다. 유형별 단기 개입에 대해서는 다음 챕터에서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면 단기 개입의 마무리 작업으로 클라이언트와 함께 음주 행동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다음 회기에 단기 개입 면담 일정을 정하고 1단계 단기 개입 서비스는 마칩니다. 2단계는 추적 면담을 통한 단기 개입 제공 단계로 일주일, 1개월 시점에 클라이언트가 기관을 방문하도록 하여 1단계 단기 개입 때 계획한 음주 행동 목표를 잘 실천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음주 행동 목표를 잘 실천하고 있을 경우 격려를, 계획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는 클라이언트와 음주 행동 목표를 재수정할 수 있습니다. 3단계는 1단계 대면 단기 개입 서비스를 제공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음주 행동 목표 실천 여부를 점검하고 목표 달성 시 단기 개입을 종결하고 미달성 시 클라이언트에게 알코올 문제에 대한 치료나 상담을 제공하는 유관 전문기관 연계와 정보를 제공해 준 후 종결합니다. 1-1단계와 1-2단계는 대면 단기 개입 서비스로 클라이언트에게 단기 개입 모듈을 적용하기 전까지 공통적으로 단기 개입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음주 문제와 변화 동기 선별 검사를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의 사례 영상을 보기 전에 이 단계의 단기 개입에서의 동기 면담 적용 단계 및 목적과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첫 준비 과정 단계인 선별 검사는 관계 맺기와 초점 맞추기 단계에 해당합니다. 클라이언트와의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선별 검사를 통해 음주 문제에 초점을 맞추도록 합니다. 이 단계에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선별 검사에 대해 안내하고 선별 검사지를 작성하도록 돕고 다음 단계 면담으로 잘 이어지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클라이언트는 지역사회 복지기관을 방문한 클라이언트입니다. 이때 준비물은 선별 검사지와 단기 개입 참여 동의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자활근로 사업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속 시간에 잘 맞춰 오셨네요. 저는 여기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예요. 네, 안녕하세요. 일이 좀 필요해서요. 네, 반갑습니다. 면담에 앞서서 저희 기관에서는 자활근로 사업에 지원하시는 모든 분들께 설문검사를 실시하고 있어요. 음주에 관한 10가지 질문인데요. 참고로 사업 참여 가능 여부는 이 검사 결과와는 무관해요. 하시면서 이해가 안 되시거나 질문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술하고 문제가 없는 사람인데 이런 설문을 왜 합니까? 갑자기 술에 대한 설문을 하니까 좀 다소 의아하셨겠어요. 저희 기관에서는 자활근로 사업에 지원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 설문을 하시도록 안내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업 참여 가능 여부는 이 검사 결과와는 무관합니다. (1단계) 두 번째 준비 단계입니다. 동기 면담 단계로는 관계 맺기와 초점 맞추기, 피드백하기 단계로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맺기를 통해 파트너십을 견고히 하고 선별 검사 피드백을 통해 음주 행동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단계에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작성한 음주 문제 선별 검사 결과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단기 개입 서비스 제공에 대해 안내합니다. 네, 검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좀 하시면서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글쎄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결과가 궁금하기도 하고 조금 걱정도 되네요. 그러시군요. 좀 이런 검사를 전에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처음입니다. 처음이라 좀 더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좀 결과에 대해 좀 더 안내해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네. 결과가 여기 위험 음주군에 해당된다고 나오시네요. 좀 결과를 보시니까 어떠세요? 제가 마시는 양이 이렇게 심각한 수준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저는 평일에 주로 마시고 주말에는 안 마시거든요. 네, 좀 결과가 의외라서 좀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가시기 전에 잠시 면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예. 1-2단계는 단기 개입을 본격적으로 제공하는 단계로
앞서 사회복지사가 간단히 제공한 음주 문제 선별 검사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와 피드백을 제공받고 음주 행동 변화 동기 수준을 질문을 통해 간단히 점검하는 단계입니다. 해당 단계의 사례 영상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단계는 단기 개입 시작 단계입니다. 동기 면담 단계 중 관계 맺기와 초점 맞추기, 즉 피드백하기에 기반하며 사회복지사는 관계 맺기를 통해 클라이언트와 파트너십을 견고히 하고 단기 개입 참여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에 선별 검사를 상세히 피드백하며 음주 행동에 초점을 맞춥니다. 2단계부터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선별 검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음주 문제 선별 검사의 결과를 설명하고 변화 동기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개입을 수행합니다. 네, 좀 검사 결과가 위험 음주군으로 나와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먼저 괜찮으시다면 이 검사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고 음주 수준을 점검하고 조절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랑 좀 교육을 제공해 드리려고 해요. 좀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그럼 여기 서명 부탁드리고요. 네, 또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릴게요. 만약에 음주 습관을 바꾸신다면 그런 변화가 현재 삶이나 건강에 얼마나 중요하다고 보시는지요? 10은 매우 중요하다이고 0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입니다. 1-3단계는 사회복지사가 앞서 파악한 클라이언트의 음주 수준과 변화 동기 수준에 적합한 모듈을 결정해서 단기 개입을 제공하는 단계입니다. 먼저 전체적인 단기 개입 제공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 후 유형별 사례를 통해 각각의 유형에 맞는 단기 개입 전략과 나타나는 저항, 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단계는 앞서 음주 수준과 음주 행동에 대한 변화 동기 정도를 파악한 후 클라이언트에게 적합한 모듈을 결정하여 단기 개입을 제공하는 단계입니다. 2단계는 동기 면담의 단계 중 관계 맺기, 초점 맞추기를 기반으로 동기 유발하기, 계획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의 목적과 의의는 첫째, 클라이언트의 문제 인식을 높이고 변화 동기 수준을 올림으로써 클라이언트가 구체적인 변화 행동을 떠올리도록 하고, 둘째, 클라이언트의 변화 대화 수를 증가시키고 행동 계획 및 실천 결단을 견고히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음주 문제 수준과 변화 동기 수준에 따라 분류한 4가지 유형을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기가 낮은 위험 음주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위험 음주군은 선별검사 오디트 K에서 남자는 10점에서 19점, 여자는 6점에서 9점에 해당하는 그룹입니다. 위험 음주군은 음주로 인한 다양한 위험을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수준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안전하고 적정하게 음주를 조절하지 못할 때가 있어서 일부 일상생활과 역할, 기능 등의 손해가 발생하기 시작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동기가 낮은 정도는 중요성 척도 질문에서 0점에서 3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 전 단계를 의미합니다. 인식 전 단계란 자신의 문제 행동에 관심이 없고 음주 습관을 바꾸려는 마음이 없는 단계를 말합니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클라이언트의 단계 개입 제공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음주 문제 선별 검사 결과 16점, 변화 동기는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네, 앞서 하신 검사 결과에 대해 좀 더 나누어도 될까요? 위험 음주군이란 음주 습관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음주로 인해서 여러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안전하고 적정하게 술을 조절하지 못할 때가 있어서 일상생활이나 역할 등에서 좀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좀 결과를 들으시니 어떠신가요? 저는 술에 문제가 없는데 술 마시면 잠만 자는 사람입니다. 술 드시면 잠만 자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니 좀 이해가 안 되시죠? 한편 이 범위에 계신 분들도 음주 양을 좀 줄이시거나 금주하시면서 서서히 건강을 회복하고 계세요. 좀 전에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런 음주 습관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질문에 2점을 말씀하셨네요. 네.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1점이 아닌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낮에는 술을 안 마십니다. 낮에는 안 드시는 걸 보면 절제력이 있으시네요. 평소에는 좀 술을 어떻게 드시나요? 주로 낮에는 안 먹고 저녁 먹을 때 간주로 혼자 먹거나 누구랑 같이 마시거나 그렇습니다. 술을 안 먹으면 잠이 안 와서
그래도 여지껏 아파서 병원에 가본 적은 있었지만 술 때문에 병원에 가본 적 없는 사람인데 나보고 위험주라니 난 이해가 안 가네요. 좀 결과가 의외라서 받아들이기가 좀 힘드시죠. 좀 전에 술을 드시면 잠이 잘 온다고 하셨는데 그 점은 술의 좋은 점이네요. 또 이렇게 술 마셔서 또 어떤 좋은 점이 있으신가요? 뭐 술만큼 좋은 친구가 있습니까? 뭐 걱정도 사라지게 되고 얘기도 잘 나오는 것 같고. 뭐 그러시군요. 또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뭐 술 친구만큼 좋은 게 없다고 그렇게 느끼시네요. 그러면은 술을 마셔서 좋지 않은 점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술 깨고 나면 머리 아프고 기분이 좀 안 좋고 숙취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가끔 기억이 안 날 때도 있고. 뭐 숙취가 좀 있고 또 기억이 안 나실 때가 있고요. 그 밖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들놈이 술 먹는다고 자꾸 잔소리해가지고 듣기 싫어 죽겠어요. 네. 아드님과 이렇게 잘 지내면 좋은데 이렇게 술 때문에 아드님이 잔소리를 이렇게 자꾸 하시니까 좀 귀찮으실 때도 있으시겠네요. 아드님은 술 드시는 선생님께 좀 어떻게 뭐라고 하시나요? 혈압약 먹고 있으면서 술 먹는다고 뭐라고 하죠. 좀 건강하셔야 할 텐데 좀 아드님이 걱정이 되시나 보네요. 선생님은 좀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으시고요. 혹시 이렇게 술로 인해서 어떠한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지 좀 알고 계시나요? 술이면 위암, 간암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지금 알고 계신 것 외에 조금 더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최근 보고에 의하면 과도한 음주는 우울증, 자살 위험, 고혈압, 출혈성 뇌졸중, 치매 등의 질병을 유발하고 뇌 손상이 발생할 위험도 증가시킨다고 해요. 현재 음주 습관이 지속되면 좀 이런 점에서 걱정이 되실 수 있겠죠. 어떠신가요? 오래 살아야 되는데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죠. 네, 건강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네요. 혹시 선생님 간 수치를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겠는데. 우선 간과 술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간 기능이 정상인 사람들도 계속 술을 마시다 보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올 수 있다고 해요. 선생님의 경우 좀 건강을 위해서 간 수치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좀 검사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기관 연락처입니다.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연락하시면 돼요. 좀 어떠세요? 고맙습니다. 필요하면 이거 보고 연락 한번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만약 음주량이나 횟수를 줄여본다면 좀 어떤 것이 가능하실까요? 참고로 간질환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 주 1회 이내로 한 번에 남자는 석 잔 이내, 여자는 한 잔이 좀 적정하다고 합니다. 주말에는 아들이 집에 있으니까 하루 정도는 안 마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꼭 줄여야 됩니까? 네, 좀 술을 줄이시면 아드님과 관계가 좋아질 거를 이미 알고 계시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말 금주부터 시작하실 수 있겠네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좀 주말에 술을 안 드실 수 있을까요? 거의 매일 술을 사가지고 집에 들어가는데 하루 정도는 그 돈으로 콩나물을 사서 주말 아침에 국을 끓여볼까 합니다. 아들놈도 먹이고. 좋은 생각이세요. 무엇보다 아드님이 되게 좋아하고 또 놀라기도 하시겠네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자신감이 몇 점인지 좀 궁금하네요. 10은 매우 자신 있다이고 0은 전혀 자신 없다라면 몇 점에 해당하시나요? 한 7점 정도? 자신감이 상당히 높으시네요. 3점이나 4점이 아닌 이유는 좀 뭘까요? 주말에 집에 이제 아들을 쉬는데 내가 이거 뭐라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콩나물국 제일 좋아하는데 비싼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거 아니니까. 훌륭하세요. 그럼 언제부터 그렇게 주말 금주를 시작하실 수 있을까요? 이번 주부터 해보죠. 되게 맘먹으면 바로 실천하실 수 있으시네요. 좀 확고한 의지가 제가 느껴져요.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좀 요약을 하면은 아들과의 관계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주말에는 금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여기 음주 변화 계획서에 적어주시고 서명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얘기 나누시면서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아니요, 지금 뭐 생각나는 건 없어요. 네. 그러면 일주일 후 또 한 달 후에 좀 실천이 잘 되고 있는지 저희가 여쭙고자 하는데 일주일 후에 방문하시기 편한 시간이 언제이신가요? 29일 날 한 3시, 4시 정도? 네. 그럼 29일 3시에 여기서 다시 뵙겠습니다. 좀 계획하신 것들을 잘 실천하시리라 믿고 응원하겠습니다. 유형 2는 앞의 유형 1과 마찬가지로 음주 문제 선별검사 결과는 동일하지만 변화동기 수준에서 차이가 납니다. 대상자는 변화동기 정도 질문에서 4점 이상 해당하는 사람으로 인식단계, 준비단계에 해당합니다. 인식단계는 문제 행동을 하고는 있으나 머지않아 이 행동을 중단하거나 줄일 가능성을 고려 중인 단계며 준비단계는 구체적인 변화 계획이 있는 단계를 말합니다. 이 유형의 단기 개입 제공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음주 문제 선별검사 결과 9점, 변화 동기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아까 한 검사 결과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도 될까요? 네, 조금 떨리는데요. 좀 떨리시죠? 결과 구준표에 따르면 어머니가 마시는 음주량이나 음주 횟수를 고려해 볼 때 위험 음주군에 해당될 수 있겠네요. 위험 음주군이요? 위험 음주군이란 말에 많이 놀라셨죠? 좀 더 설명드려도 될까요? 네. 음주 습관에 따라 위험 음주군으로 구분된다는 것인데요. 음주로 인해서 다양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안전하고 적정하게 음주를 조절하지 못해서 일부 일상생활이나 역할 등에서 손상을 입을 수 있음을 의미하죠.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사실 저도 이거 자꾸 느는 것 같아서 아닌 게 아니라 좀 걱정을 했어요. 애들도 있고 이렇게 살고 싶진 않고요. 술이 느는 것 같아 걱정되시고 자녀에게 책임을 다하고 싶으시군요. 좀 전에 술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어머님의 삶에 얼마나 중요하고 또 필요하게 느끼시는가 하는 질문에 7점이라고 하셨어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군요. 1, 2점이 아닌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잠이 안 와서 자려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외로울 때는 친구들 만나서 마시기도 하고요. 또 술을 먹다 보면 애들 키우는 부담감에서도 좀 벗어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술값도 만만치 않고 또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니까 친정엄마가 애들을 깨워서 등원시키는 일도 있고요. 그럴 때면 엄마하고 아이들한테 좀 미안하기도 하고 일도 해야 하는데 가족에게 미안한 일이 생기시고 일하는 데도 영향이 있으시군요. 네, 얘기하다 보니 그러네요. 술과 간 수치는 영향이 있는데요. 신체적인 면에서 정상적인 사람도 계속 마시다 보면 다양한 합병증에 유발될 수 있다고 해요. 혹시 어머님 간 수치가 얼마신지 알고 계신가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간 수치와 술은 영향이 많다고 해요. 어머님의 건강을 위해서 간 수치 검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여러 기관의 정량 목록이 있는데요. 간 수치 검사를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조금 전에 절주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만약 음주량이나 음주 횟수를 조금이라도 줄여본다면 어떤 것이 가능하시겠어요? 참고로 간질환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 음주에 대해서 안정하고 적정한 수준이 주 1회 이내이고 한 번에 남자는 3잔 이내, 여자는 1잔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횟수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마시는 건 아니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마시는 걸로 해볼게요. 횟수를 주는 게 가능하시네요. 매우 좋습니다. 주 1, 2회만 하시는 자신감이 어느 정도 될까요? 10은 매우 자신 있다이고 0은 전혀 자신 없다입니다. 한 7점 정도요? 자신감이 매우 높으시네요. 1점이나 2점이 아닌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중에는 한두 번은 마실 것 같아요. 주말에는 마시지 않고 그 대신에 아이들하고 좀 시간을 보내보고요. 술 생각이 나면은 가벼운 스트레칭을 좀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요새 동영상도 많이 있더라고요.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시고 스트레칭도 하고 좋네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머니께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주 1, 2회만 할 수 있는 걸 언제부터 하실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실천하신다니 정말 멋지시네요. 아까 외로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서적인 면에서 예를 들면 외로움이나 우울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에게 여러 기관에서 상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드린 프린트물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요? 몰랐어요. 한번 이용해 봐야겠네요. 네, 건강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해보면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힘드시지만 자녀를 잘 키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셔서 주 5일 금주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방금 금주 목표에 대해서 음주 변화 계획서에 작성해 주시고 서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그리고 한 달 후에 음주 변화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실천하고 계신지 저희가 만났으면 합니다. 일주일 후에 오실 수 있는 시간대를 알려주세요. 오늘이 금요일이니까요. 다음 주 금요일 오전 10시쯤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주 10시에 여기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변화를 응원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알코올 사용장애 추정군은 선별검사 오디트 K에서 남자는 20점에서 40점, 여자는 10점에서 40점에 해당하는 그룹입니다. 알코올 사용장애 추정군은 우리 몸이 알코올에 의존되어서 스스로 음주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감소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건강이나 일상생활 기능에 심한 손상을 경험할 수 있고 이 범위 내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술을 조절하기가 매우 어려워짐을 의미합니다. 동기가 낮은 정도는 0점에서 3점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식 전 단계를 의미합니다. 인식 전 단계란 자신의 문제 행동에 관심이 없고 행동을 변화하려는 마음이 없는 단계를 말합니다. 이 유형의 단기 개입 제공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음주 문제 선별 검사 결과 30점, 변화 동기 낮음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앞서 하신 검사 결과에 대해 좀 더 나누어도 될까요? 예. 검사 결과 알코올 사용장애 추정군에 해당하시는데 이 범위 내에서는 우리 몸이 알코올에 의존되어서 스스로 음주를 조절하기가 힘들어서 건강이나 또 일상생활 기능에 심한 좀 손상을 가져올 수 있어요. 또 점수가 높을수록 술을 조절하기가 더 어려워지고요. 좀 들으시니 어떠신가요? 아니 이건 뭐 알코올 중독자들 얘기 같은데 내가 알코올 중독이라는 얘기입니까? 나 그 정도는 아닌데 내가 좀 마시긴 하지만 중독은 아니죠. 좀 결과가 예상 밖이라 좀 많이 당황스럽고 좀 받아들이기가 힘드시죠? 당연하죠. 저는 뭐 중독이라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알코올 중독이게요? 뭐 결과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좀 결과가 믿기지 않을 만큼 좀 충격적이신가 봐요. 한편 이 범위에 계신 분들도 음주량을 좀 줄이시거나 금주하시면서 서서히 건강을 회복하고 계시죠. 자, 아까 질문에서 음주 습관을 바꾸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거기서 1점을 말씀하셨어요. 예.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신데 0점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는 낮에는 안 마시니까요. 낮에 안 드시는 걸 보면 절제력이 있으시네요. 평소에 술을 좀 어떻게 드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낮에는 거의 안 먹고 저녁에 이제 반주로 혼자 먹거나 뭐 누구랑 같이 마시거나 그렇습니다. 술을 안 마시면 잠이 안 와서. 술 드시면 잠이 잘 오는 거는 그 술 마시면서 얻는 좋은 점이네요. 또 술을 마셔서 어떤 좋은 점들이 있으신가요? 술 친구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뭐 외롭지도 않고 근심 걱정 사라지게 되고 뭐 얘기도 잘 나오고. 그러시네요. 또 그 밖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네, 뭐 술 친구만큼 좋은 게 없다고 느끼시네요. 그러면은 술을 마셔서 좋지 않은 점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술 깨고 나면 머리가 아프고 기분 안 좋고 뭐 숙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가끔 기억이 안 날 때가 있긴 있어요. 네, 숙취가 있고 좀 기억이 안 나실 때가 있고요. 또 그 밖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아들놈이 술 먹은 거 알고 나면 잔소리가 이렇게 심해요. 듣기 제가 죽겠어요. 아주. 아드님과 잘 지내면 좋은데 술 때문에 이렇게 잔소리하는 아들이 좀 귀찮으실 때도 있으시겠어요. 아드님이 주로 뭐라고 하시나요? 술 먹은 거 알고 나면 이 혈압약 먹으면서 술 먹으면 어떡하냐고 자꾸 뭐라고 해요. 아버지가 좀 건강하셔야 될 텐데 아드님이 좀 걱정이 되시나 봐요. 또 선생님은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으시고요. 혹시 알코올 중독에 대해 좀 어떤 것들을 알고 계시나요? 알코올 중독이면 그 뭐 자기 일도 못하는 그 폐인이라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술 못 끊어가지고 뭐 남한테 피해나 주고 뭐 평생 병원 순세지다가 뭐 그러다 결국 죽겠죠. 뭐. 네, 중독의 폐해에 대해 잘 알고 계시네요. 제가 좀 더 말씀드려도 되겠지요? 알코올 중독은 알코올 사용 장애와 같은 말로 안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해서 신체적으로나 심리적, 정신적으로 자꾸 술에 의존하게 돼서 마시는 양이나 횟수가 점점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기억력이나 뭐 판단력, 감정 조절에 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그 결과 뭐 대인관계나 재정, 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또 생기기도 하고요. 심해지면은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지금의 좀 음주 습관이 지속된다면 이런 점에서 좀 걱정이 되실 수 있겠죠. 아드님도 이 점을 좀 염려하시는 것 같고요. 좀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글쎄 잘 모르겠지만 제가 뭐 병원 신세는 안 지고 있는데 뭐 혈압도 좀 높고 건강이 확실히 없으니까 술이 간에 안 좋다는 건 알고는 있는데 아드님도 좀 걱정하시고 좀 건강에 대한 확신도 없으시고 그래서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선생님의 경우 건강을 위해서 간 수치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좀 검사를 받으실 수 있는 이제 여러 기관들의 이제 연락처예요. 보고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됩니다. 어떠신가요? 예, 뭐 그렇다면 검사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좋은 생각이세요. 좀 전에 기억이 안 날 때가 있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필름이 끊긴다고 하잖아요. 그 집에 내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기억이 안 나고 뭐 아들놈이 언제 들어왔다가 언제 나갔는지 아들놈 얼굴 통 볼 수가 없어요. 기억이 안 나서 좀 당황스럽고 좀 불안하셨을 것 같아요. 좀 아드님 얼굴을 보고 싶은데 못 봐서 좀 아쉽기도 하시고요. 좀 이런 것들이 음주 습관을 바꿔야 될 이유가 될 것 같은데 좀 음주량을 줄이신다면 아드님이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 당연히 좋아하겠죠. 근데 이게 습관 바꾸기가 어디 쉽나요? 좀 잘 안 될 것 같지만 좀 술을 줄이신다면 아드님이 좋아하실 건 확실하네요. 만약 음주량이나 횟수를 좀 줄여본다면 좀 어떤 것들이 가능할까요? 참고로 간질환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 주 1회 이내로 한 번에 남자는 석 잔 이내, 여자는 한 잔이 적당하다고 합니다. 주말에는 아들이 집에서 쉬니까 뭐 하루 정도는 안 마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니 근데 꼭 줄여야 합니까? 좀 술을 줄이시면 아드님이 좋아하실 걸 알고 계시니 뭐 지금 당장은 끊기 힘들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말 금주부터 시작하실 수 있겠네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실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주말에 금주하실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아들놈이랑 뒷산에 많이 놀러 가고 했거든요. 그 산에 올라갔다가 목욕탕 갔고 집에서 또 이제 그 TV 보고 뭐 라면이라도 끓여 먹고 이러면 뭐 시간 후딱 가겠죠. 네, 좋은 생각이세요. 주말에 술 드시는 대신에 하실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무엇보다도 아드님이 굉장히 놀라고 좋아하시겠어요. 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자신감이 어떻게 되시나요? 10은 매우 자신 있다, 0은 전혀 자신 없다. 한 7점 정도? 자신감이 상당히 높으시네요. 3점이나 4점이 아닌 이유는 뭔가요? 아들놈이 주말에는 집에서 쉬니까 뭐 등산 가자고 나한테 몇 번 얘기도 했는데 뭐 걔도 좋고 나도 좋고 얘기는 많이 안 해도
돈 크게 드는 것도 아니니까. 아, 네. 멋지시네요. 그럼 좀 언제부터 시작하실 수 있을까요? 뭐 이번 주부터 한번 해볼게요. 맘먹으면 바로 시작하실 수 있으시네요. 확고한 의지가 느껴져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은 뭐 아드님과의 관계나 건강을 위해서 주말에는 금주하시겠다고 이제 하셨어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여기 음주변화 계획서에 적어주시고 서명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얘기 나누신 것 중에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아니요, 지금 생각나는 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일주일 후 그리고 한 달 후에 좀 이렇게 계획이 잘 실천되고 있는지 여쭈려고 하는데 일주일 후에 좀 방문하시기 편한 시간이 언제인가요? 29일 3시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29일 3시에 여기서 다시 뵙겠습니다. 계획하신 걸 잘 실천하시리라 믿고 응원하겠습니다. 유형 4는 앞에 유형 3과 마찬가지로 음주 문제 선별검사 결과는 동일하지만 변화동기 수준에서 차이가 납니다. 대상자는 변화동기 정도 질문에서 4점 이상 해당하는 사람으로 인식단계, 준비단계에 해당합니다. 인식단계는 문제 행동을 하고 있으나 머지않아 이 행동을 중단하거나 줄일 가능성을 고려 중인 단계며 준비단계는 구체적인 변화 계획이 있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이 유형의 단기 개입 제공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음주 문제 선별 검사 결과 20점, 변화 동기는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좀 전에 검사하신 결과에 대해 함께 나누어도 될까요? 네, 궁금하네요. 결과 기준표에 따르면 어머니가 마시는 음주량이나 음주 횟수를 고려해 볼 때 알코올 사용장애 추정군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몸이 알코올에 의존되어서 스스로 음주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감소된 상태로 건강이나 일상생활에 손상이 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범위 내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술을 조절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그렇게 심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가끔씩 술을 줄여야 되겠다고도 생각은 하면서도 줄이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술을 줄이려고 생각해 오셨고 지금은 술의 심각성도 느끼고 계시네요. 좀 전에 술을 줄이시는 것에 대해 어머님의 삶에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가에 대해서 7점이라고 하셨어요. 상당히 중요하시군요. 1점이나 2점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잠이 안 와서 자려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외로울 때도 친구들 만나 마시고 술을 마시게 되면 아이들 키우는 부담감에서도 좀 벗어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술값도 만만치 않고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니까 친정엄마가 애들을 깨워서 등원시키기도 하고요. 그럴 때면 엄마하고 아이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일도 해야 되는데 걱정이에요. 가족에게 미안한 일이 생기고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도 영향을 끼치시는군요. 네,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네요. 음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좀 더 말씀드리면 스스로 음주를 조절하지 못하게 될 경우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으로 술에 의존하게 되어서 음주량이나 음주 횟수가 점점 많아지고 기억력, 판단력, 감정 조절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이로 인해서 대인관계나 재정적, 법적인 문제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어머님의 경우 음주 습관을 좀 조절하시면 이런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한편 현재 음주 습관을 지속하는 경우 심할 경우 입원 치료가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세요? 제가 생각보다 술 문제가 많아 보이네요. 술을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그게 잘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변화가 있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더군다나 입원 치료까지 얘기하시니 좀 겁이 나네요. 애들도 있고 할 일도 많은데. 음주의 심각성을 알게 되셨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네요. 혹시 간 수치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음주가 간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간 기능이 저하되면 쉽게 피로하고
황달이나 간경화 등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경우 건강을 위해서라도 간 수치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간 수치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기관의 연락처입니다. 어떠세요? 네, 일도 해야 하고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받아봐야겠네요. 좋습니다. 좀 전에 절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만약 음주량이나 음주 횟수 중에 조금이라도 줄여본다면 어느 것이 가능하시겠어요? 참고로 간질환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 주 1회 이내이고 한 번에 남자는 석 잔, 여자는 한 잔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음주 횟수요? 주말에는 안 마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횟수를 줄일 수 있으시군요. 좋습니다. 그러면 주말에 안 마실 수 있는 자신감이 어느 정도 될까요? 10은 매우 자신 있다이고 0은 전혀 자신 없다입니다. 한 6점이요. 자신감이 매우 높으시네요. 1점이나 2점이 아닌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족들하고 잘 지내고 싶어요. 친정 엄마한테도 미안하고 애들한테도 미안하고 주말에 한동안은 술 안 마신 적도 있어요. 술 안 마시는 대신에 아이들하고 공원에 가서 함께 놀았던 적도 있죠. 가족과 잘 지내고 싶으시고 술을 안 마시고 자녀랑 지낸 경험도 있으시네요. 그러면 주말 금주를 언제부터 하실 수 있으세요? 이번 주말부터 해볼게요. 오, 바로 실천이 가능하시네요.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해 보면 어머님은 가족을 소중히 여기시고 건강을 위해서라도 주말 금주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방금 금주 목표에 대해서 여기 음주 변화 계획서에 작성해 주시고 서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3주 후에 음주 변화 계획을 어떻게 실천하고 계신지 방문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일주일 후에 오실 수 있는 시간이 언제신지요? 오늘 금요일이니까요. 다음 주 금요일 오전 10시쯤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주 금요일 10시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변화를 응원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2단계, 3단계는 면담을 통한 단기 개입 제공 단계로 첫 면담 이후 일주일, 1개월 시점에 사회복지사가 면담을 통해서 1단계, 2단계 단기 개입에서 계획한 음주 행동 변화 목표를 잘 실천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2단계는 클라이언트가 음주 행동 변화 목표를 잘 실천하고 있을 경우 격려를 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와 음주 행동 변화 목표를 재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2단계와 마찬가지로 지난 음주 행동 변화 목표 실천 여부를 점검하고 목표 달성 시 격려하며 단기 개입을 종결합니다. 미달성 시 클라이언트에게 알코올 문제에 대한 치료나 상담을 제공하는 유관 전문 기관으로의 연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 후 종결합니다. 2단계, 3단계에서의 세부 과정과 동기면담 단계, 목적과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단계는 사회복지사가 면담을 통해 1단계 단기 개입에서 계획한 행동 목표 실천 여부를 점검하는 단계로 클라이언트의 결단을 견고히 하고 재발의 가능성을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편 클라이언트가 목표대로 실천이 어려운 경우 행동 목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역시 사회복지사가 면담을 통해 행동 목표 실천 여부를 점검하고 클라이언트의 결단을 견고히 하고 목표대로 실천이 어려운 경우는 행동 목표를 수정하거나 유관기관 안내를 하고 종결합니다. 동기면담 단계로는 관계 맺기를 기반으로 변화 행동에 초점을 맞추기를 하면서 새로운 행동 목표를 계획하는 단계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지내고 계셨다니 좋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기관에 방문하셨을 때 음주 변화 계획서에 서명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나름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다니 좋습니다. 네, 계획서 지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훌륭하시네요. 저랑 3주 후에 다시 만났으면 합니다. 몇 시가 가능하시겠어요?
3주 후 오전 10시쯤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3주 후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꾸준히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시라 믿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안녕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좀 반갑습니다. 일주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네요. 그게 시도는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좀 계획대로는 잘 안 됐지만 그래도 노력을 하셨네요. 그러면은 좀 정하신 목표를 그대로 진행하셔도 되고 또는 좀 계획을 좀 바꾸셔도 돼요. 어떤 것이 좋으실까요? 조금 목표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목표를 좀 수정해서라도 건강을 위해서 술을 줄이고 싶으신 거군요. 어떻게 좀 수정을 하면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까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안 마시는 걸로 목표를 한번 바꿔볼게요. 네, 좀 계획 수정을 잘 하셨어요. 무엇보다 선생님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럼 3주 후에 다시 뵙고자 하는데 편한 시간이 언제신가요? 한 29일 3시 정도? 네, 29일 3시에 그럼 다시 뵙겠습니다. 선생님께서 건강을 위해 계속 노력하시길 바라고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1-1단계입니다. 준비 단계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음주 문제 선별 검사를 실시하고 이후 면담을 하는 부분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선별 검사 결과에 대해 피드백을 하고 이어서 면담을 하도록 돕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회복지사가 모두 클라이언트의 협조를 구하는 데 유용한 핵심 질문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검사는 선생님의 건강 상태와 관련하여 음주 수준을 체크하는 검사입니다. 잠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또는 선생님의 경우 선별 검사 결과 위험 음주군 또는 알코올 사용자의 추정군에 해당되십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결과가 여기 위험 음주군에 해당된다고 나오시네요. 좀 결과를 보시니까 어떠세요? 여기에서 보면 허락이나 동의를 구하는 질문뿐만 아니라 피드백을 한 후에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라고 하는 유발적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유발적 질문은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존중받는 느낌을 주며 더불어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말하도록 이끌어냄으로써 면담을 행동 변화의 방향으로 이끌어갈수록 돕습니다. 동기 면담에서 피드백이나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허락을 구하고 피드백이나 정보를 제공한 후에는 이끌어내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 가시기 전에 잠시 면담하는 것을 권합니다. 괜찮으시죠? 네, 좀 결과가 의외라서 좀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가시기 전에 잠시 면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여기에서 보면 허락이나 동의를 구하는 질문뿐만 아니라 피드백을 한 후에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라고 하는 유발적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유발적 질문은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존중받는 느낌을 주며 더불어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말하도록 이끌어냄으로써 면담을 행동 변화의 방향으로 이끌어갈수록 돕습니다. 동기 면담에서 피드백이나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허락을 구하고 피드백이나 정보를 제공한 후에는 이끌어내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보일 수 있는 저항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검사는 왜 하는 거죠? 저는 술 문제로 온 게 아닌데요. 저는 술 문제가 없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정도 마시지 않나요? 술에 대해서라면 전 술 문제는 없어요. 위험 음주군 또는 알코올 사용장애라니 당황스럽네요. 술은 마시지만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아요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서둘러서 정답을 해주려고 하기보다는 클라이언트가 했던 말을 사용하면서 반영을 하거나 클라이언트의 걱정이나 염려를 표현하는 반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것을 저항과 함께 구르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가능한 반응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술 문제가 없는데 위험 음주군이라고 하니까 당황스러우셨겠어요. 또는 검사 결과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셨겠어요. 또는 음주 검사를 하라고 해서 당황스러우셨겠어요. 라고 반영합니다. 여기서 클라이언트의 협조를 구하는 데 유용한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친근하고 비판단적이며 공감적인 태도를 갖고 면담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복지사와의 면담이 클라이언트에게 매우 중요함을 공감적으로 전달합니다. 오디트 K 검사 사용 시 유의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클라이언트의 건강을 위해서 실시하는 검사며 누구나 하는 것으로 소개함으로써 저항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검사지 작성 시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 즉시 도움을 줌으로써 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입니다. 필요시 오디트 K 검사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고 설명 후에는 어떠한지 질문합니다. 필요시 선별 검사가 세계적으로 인정된 검사임을 전달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입니다. 필요시 돋보기를 준비하여 제공합니다. 1-2단계입니다.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다시 만나서 단기 개입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하고 이어서 음주 습관 변화에 대한 중요성 척도 질문을 합니다. 이때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 결과 위험 음주군 또는 알코올 사용장애 추정군으로 나와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다면 검사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와 음주 수준을 점검하고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 및 교육을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만약 음주 습관을 바꾸신다면 그러한 변화가 현재 삶에 얼마나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네, 좀 검사 결과가 위험 음주군으로 나와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먼저 괜찮으시다면 이 검사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고 음주 수준을 점검하고 조절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랑 좀 교육을 제공해 드리려고 해요. 좀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그럼 여기 서명 부탁드리고요. 네, 또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릴게요. 만약에 음주 습관을 바꾸신다면 그런 변화가 현재 삶이나 건강에 얼마나 중요하다고 보시는지요? 10은 매우 중요하다이고 0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입니다. 클라이언트가 검사 결과로 인해 당황하거나 염려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마음을 반영해 줌으로써 관계 맺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서둘러서 동의서 서명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반영을 하고 나서 안내 및 동의서를 서명하도록 하는 것이 참여에 순응하는 동기를 올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클라이언트가 검사 결과로 인해 당황하거나 염려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마음을 반영해 줌으로써 관계 맺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서둘러서 동의서 서명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반영을 하고 나서 안내 및 동의서를 서명하도록 하는 것이 참여에 순응하는 동기를 올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클라이언트가 보일 수 있는 저항 표현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술 문제로 병원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중독자라는 말인가요? 다른 사람도 다 나만큼 마셔요. 결과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회복지사는 서두르지 말고 역시 반영하기를 합니다. 가능한 반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 결과로 많이 놀라셨던 것 같아요. 또는 결과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이시군요. 여기서 클라이언트의 협조를 구하는데 유용한 몇 가지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디트 K 검사 결과에서 위험 음주군 또는 알코올 사용장애 추정군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진단명으로는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선별 검사 결과로 인해서 당황하거나 염려하고 있을 것에 대해서 먼저 반영을 함으로써 관계 맺기를 유지합니다. 피드백을 하거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는 항상 허락이나 동의를 구합니다. 1-3단계입니다.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음주 문제 수준과 변화 동기 수준에 적합한 단기 개입 모듈을 결정해서 본격적으로 단기 개입을 합니다. 이때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술이 우리 몸에 주는 유해한 점들에 대해 어떤 것을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특히 간은 우리 몸의 해로운 독성을 없애주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술입니다. 술은 간의 여러 대사 기능을 저하시키며 간에 지방이 축적되게 해서 심한 경우에는 지방간, 알코올성 간염, 간경변증 등의 질병으로 진행되게 합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술을 마심으로써 얻게 되는 좋은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술을 마심으로써 좋지 않은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좀 전에 술을 드시면 잠이 잘 온다고 하셨는데 그 점은 술의 좋은 점이네요.
또 이렇게 술 마셔서 또 어떤 좋은 점이 있으신가요? 뭐 술만큼 좋은 친구가 있습니까? 뭐 걱정도 사라지게 되고 얘기도 잘 나오는 것 같고. 그러시군요. 또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뭐 술 친구만큼 좋은 게 없다고 그렇게 느끼시네요. 그러면은 술을 마셔서 좋지 않은 점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술 깨고 나면 머리 아프고 기분이 좀 안 좋고 뭐 숙취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가끔 기억이 안 날 때도 있고. 뭐 숙취가 좀 있고 또 기억이 안 나실 때가 있고요. 그 밖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들놈이 그 술 먹는다고 자꾸 잔소리해가지고 듣기 싫어 죽겠어요. 네. 아드님과 이렇게 잘 지내면 좋은데 이렇게 술 때문에 아드님이 잔소리를 이렇게 자꾸 하시니까 좀 귀찮으실 때도 있으시겠네요. 평소 술은 어떻게 드시나요? 술 마시고 힘들었던 적은 언제였나요? 가족들은 술 드시는 것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요? 술을 줄여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으신가요? 술을 안 마시면 주로 무엇을 하시는지요?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정보 제공을 한 후에는 유발적 질문을 합니다. 클라이언트가 경험한 바로 음주의 좋은 점, 좋지 않은 점이 무엇인지 열린 질문을 합니다. 가족이 클라이언트의 음주에 대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질문하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음주 행동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하도록 돕습니다. 클라이언트가 보일 수 있는 몇 가지 저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술 문제로 병원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도 다 나만큼 마셔요. 그냥 이렇게 살고 싶어요. 술을 마시지만 건강관리는 잘하고 있어요. 전 남한테 피해는 안 줍니다. 술 끊을 마음이 없어요. 끊으려고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등이 있습니다. 이때 서둘러서 위로를 하거나 정답을 주거나 직면 또는 교육을 하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음주에 대해 가지는 양가 감정을 반영하는 것이 변화로 기울이도록 하는데 유용한 동기면담의 핵심 기술입니다. 가능한 반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관리를 잘 해오셨는데 이런 결과가 다소 걱정스럽게 하겠습니다. 또는 당장은 음주 습관을 바꾸고 싶지 않다는 거군요. 또는 술을 끊으려고 노력하신 적이 있으시네요. 여기서 클라이언트의 협조를 구하는 데 유용한 몇 가지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담 시 질문을 2개 이상 연이어하지 않습니다. 면담 시 클라이언트의 변화 동기가 매우 낮아 저항하는 언어 표현을 하는 경우 사회복지사는 반영과 인정하기로 저항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동기가 낮은 클라이언트의 경우 서두르지 말고 동기 유발적인 질문, 반영하기, 인정하기를 자주 해서 저항을 줄입니다. 클라이언트의 과거 금주 경험을 먼저 이끌어내고 인정하기를 합니다. 2, 3단계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일주일 후 그리고 1개월 후 추적 조사를 위해서 클라이언트와 만납니다. 이때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또는 1개월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좀 반갑습니다. 일주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지난번에 저희 기관을 방문하셨을 때 음주 변화 계획을 작성해 주셨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표 한 대로 실행하고 있는 경우 계획대로 잘 지켜주시고 계시는군요. 저와 한 달 후에 다시 만났으면 합니다. 가능한 시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목표 한 대로 실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 계획대로 잘 안 되었지만 노력하셨네요. 그렇다면 목표를 그대로 진행하실 수도 있고 또는 목표를 조금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원하실까요? 좀 계획대로는 잘 안 됐지만 그래도 노력을 하셨네요. 그러면은 좀 정하신 목표를 그대로 진행하셔도 되고 또는 좀 계획을 좀 바꾸셔도 돼요. 어떤 것이 좋으실까요? 기존 목표 그대로 진행하기를 원한다면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한 달 후에 다시 만나려고 하는데 가능한 시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목표를 수정해서 진행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네, 좋습니다. 어떻게 수정하는 것이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실까요? 또는 계획대로 잘 안 되었지만 노력하셨군요. 선생님께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으로 연계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목표한 대로 실행하고 잊지 못하는 경우라도 인정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노력하셨군요. 클라이언트가 보이는 저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포기할래요. 포기해야 되겠어요. 다른 기관이라고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네요. 학원은 있는데 어렵네요. 이때 서둘러서 설득하거나 교육 및 직면하지 않습니다. 반영하기, 인정하기를 합니다. 가능한 반응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고는 싶은데 마음대로 안 돼서 속상하시겠어요. 또는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